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내신 대비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우리 제목이 완전 학습이잖아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동태의 개념을 좀 완벽하게 잡아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능동이다, 수동이다 하는 개념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설명을 읽어보면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서 동사는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뉘어진다. 즉,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가 되면 주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능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동작을 받는 대상이 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능동을 표현하는 것과 수동을 표현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수동태를 표현할 때는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로 표현을 하게 되면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The movie surprised them. 영화가 놀래켰어요. 그 놀람을 당한 대상은 그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능동문인 이 문장에서는 주어인 영화가 능동적으로 동작의 주체인 능동이 돼서 surprised, 놀래켰고 그 놀람을 당한 대상이 목적어 자리에 them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수동은 이렇게 원래 목적어였던 주어가 그들이 놀래켰다가 아니라 놀람을 당했다라고 과거분사 PP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이 놀래켰다가 아니라 놀람을 당했다. 이렇게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비동사 플러스 PP의 모양으로 쓰면 영어에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추가해서 무엇에 의해서 놀람을 당했는지를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라면, 자, 조금 문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총 5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죠. 이 공식을 모르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5형식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이 선을 긋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형식과 2형식 동사는 이 뒤에 보시면 목적어가 없어요. 자, 반면에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은 이렇게 목적어가 있죠. 뒤에 목적어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수동태를 바꾸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어떻게 바꾸죠? 원래 있었던 문장의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뭐로 바꿨어요? 주어로 바꿔쓰죠. 그 다음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쓰고, 그죠? 그 다음 원래 문장의 주어를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꿔써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수동태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문장이 되려면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수동태가 되려면 능동태 문장에서 일단 뭐가 존재를 하고 있어야지 주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주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은 자동사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무슨 태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수동태 자체가 없어요. 수동태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적어가 있어야지 주어로 만드는데 얘네들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자동사는 무슨 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능동태만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타동사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그 다음에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어서 수동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바꾸기 전의 모양은 능동태였죠. 근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무슨 태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수동태로도 바꿀 수가 있죠. 즉 타동사는 능동과 수동 둘 다 존재를 할 수 있지만 자동사는 수동태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능동태만 존재한다라는 대전제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든 예문들은 다 원본 문장이 목적어가 있었던 타동사가 쓰였던 문장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대전제의 개념을 아는 상태로 세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수동태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수동태 문장의 동사가, 여러분들 동사가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 not을 어디에 붙이느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원래 문장이 얘입니다. My bike was fixed. 내 자전거가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수리를 당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빠에 의해서 수리되어졌다. 그렇죠? 근데 부정문을 만든대요. 부정문을 만드니까 not을 붙여야 되는데 비동사가 있을 때 not을 어디에 붙여요? 비동사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문문. 비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어요? 당연히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도칠, 의문문은 순서로 도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단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당연히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야 되죠. 이것도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잖아요. 모든 능동태여도 마찬가지죠. 모든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맨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니까 그냥 의문사가 맨 앞에 갔고 그 뒤에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pp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문법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 자, 첫 번째로 조동사가 있는 경우의 수동태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영문법 제1규칙, 조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be라는 동사 원형이 왔고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그 뒤에 pp가 오면 되죠.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조동사 플러스 bpp예요. 수동태는. 볼까요? Children should be taught.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당해야 합니다. 자, 뭐하라고? To respect. 존경하라고. 그들의 elders니까는 나이 드신 분들, 그죠?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 조동사가 있을 때 not을 어디에 붙이냐고요. 조동사가 있을 때 not을 여기다 붙이지 않잖아요. 조동사가 있을 때 not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고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동사구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그녀는 웃었다 at me. 나를 향해서 웃었다. 그래서 비웃었다가 돼요. 사실 laugh는 자동사죠. 그냥 웃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인 me를 쓰지 못하고 전명구인 and me가 돼서 이렇게 일형식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대상에 해당하는 나를 쓸 수가 있죠. 누구 때문에? 전치사 at을 동반함으로써. 전치사 at을 동반함으로써.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말고 얘를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left at을 하나로 보자고요. 그러면 마치 left만 봤을 때는 얘가 자동사지만 left at을 하나로 보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처럼 보이죠. 즉 얘가 주어고 left at이 동사 그리고 me가 목적어 삼형식처럼 보이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죠? 목적어인 me가 주어로 오고 그 다음 이 전체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at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써주고, 그죠? 그 다음 뒤에 by 플러스 her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여기에 있는 이 at을 생략해서 어떻게 시험에 내느냐? I was left by her 이렇게 시험에 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본 문장의 모양을 잘 보고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알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따로 빼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쓰면 틀린다. I was left by her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자, 얘는 중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에까지도 언급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봐주세요. 첫 번째,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동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동사는 아예 목적어가 없어서 주어 자리를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형성 자체가 안 된다. 수동태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능동태만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자동사를 여기에 몇 개 열거해 놨어요. occur, happen, arrive, die, appear, 그 다음에 smell은 지워주세요. smell은 지워주세요. smell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smell 대신에 remain을 추가해주세요. remain까지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이 remain이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던 애입니다. 자, 요 정도의 자동사들이 절대 수동태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로 자주가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be remained 이런 영어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즉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have, 뭐 fit, lack, resemble, suit 같은 애들은 수동태를 쓰지 않는데요. 수동태를 쓰지 않는데요. 자, 얘네들은 사실은 시험에 잘 언급되진 않지만 만약에 나오면 정말 오답률이 높은 그러한 조금 까다로운 문법입니다. 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수동태는 동작을 원칙으로 해요. 동작을. 수동태는 동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작을 원칙으로 해요.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은 그 의미가 동작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현재의 상태예요. 상태. 자, 탐은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요. 그러면 이 have는 가지다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 이걸 동작으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작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애들은 수동태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그는 아빠를 닮았다요. 아빠를 닮은 게 어떻게 동작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동태로 표현하면 한국말 해석도 어색해요. 얘 한번 수동태로 바꿀게요. 그 좋은 집은 그에 의해서 지금 가짐을 당한다. 소유되어져 있다. 얘도 보세요. 그의 아빠는 그에 의해서 닮음을 당한다. 이상하잖아요. 한국말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동작 동사가 수동태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든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이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통 by 플러스 행위자는 거의 생략을 하죠. 거의 생략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그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생략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정독 한 2, 3회 정도 정독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어와 보세요. 자, 페이지 끝난 게 아니라 페이지를 넘어와 보세요. 자, 이번에 조금 복잡한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입니다.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3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수동태를 만드는 게 간단해요.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BPP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by 플러스 목적격 행위자 이렇게 쓰면 되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죠. 목적어가 2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올 수도 있고 얘가 추어로 올 수도 있어서 수동태가 2개가 나오는 되게 복잡한 구조가 전개가 되고 5형식은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에서 물론 얘는 수동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 밑으로 남아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3형식의 수동태보다 4형식이나 5형식의 수동태가 문법적으로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위로 올라와 볼게요. 자, 먼저 4형식의 수동태입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와 즉 목적어가 2개 있는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둘 다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간접 목적어인 사람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든다. 주로 간접 목적어로 주어를 써서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건 사실이다. 또한 send, make, read, write, buy, bring 등의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만 사용한다. 즉 얘네들은 4형식이지만 수동태가 한 개만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그녀는 gave 주었어요. 탐을 준 게 아니라 탐에게 뭘 줬냐? 직접 목적어인 책을 줬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동태는 간접 목적어인 즉 얘가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간접 목적어인 사람을 주로 쓰는 수동태를 주로 사용한다. 주로 쓴다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탐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왔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당연히 비동사 플러스 PP was given 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남아있죠. by 플러스 행위자를 쓰기 전에 더북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더북을 그대로 내려서 이 밑에 써주시고 마지막에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까다로운 게 잘 쓰지도 않는데 까다로운 게 직접 목적어인 더북이 주어로 올 때입니다. 자, 더북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수동태니까 was 기분이 돼요. was 기분이 돼요. 자, 근데 아까는 그냥 더북이 내려왔잖아요. 아까는 더북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탐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치사 to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즉 간접 목적어가 왔을 때는 직접 목적어는 그냥 내려와. 근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왔을 때는 간접 목적어인 이 사람에 해당하는 표현이 앞에 반드시 전치사를 동반해야 되고 이 전치사는 to, for, of 중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골라야 돼요. 자, 이 to, for, of는 무엇을 선택하는지의 기준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필요한 전치사와 동일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잠깐 멈추시고요. 일시정지 하시고 일단 교재 밑에다 이렇게 똑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필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수업을 진행해 줄게요. 자, 화면 멈추시고 필기 시작! 자, 필기 다 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to나 for나 of를 선택해야 한다고 그랬죠.
어떨 때 직접 목적어가 주로 오게 되면 이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to는 나머지 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for에 해당하는 거, of에 해당하는 거, 이 두 개를 암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 암기한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to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for를 쓰는 애는 buy, make, cook, get, find. 물론 이거 외에도 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알아두면 좋은 5개를 제가 정해드렸어요. buy, make, cook, get, find 는 for를 쓴다. 그 다음에 of를 쓰는 건 물어보다예요. 질문하다. 물어보다예요. 그래서 ask, inquire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to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지금 우리의 예문도 지금 이 7개에 걸리지 않은 그냥 기부죠. 그러니까 나머지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뭐가 와 있어요? to가 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아까 제가 얘네들은 수동태가 한 개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한 개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덧붙여 놨어요. 한번 볼게요.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경우, 자, buy, make, cook, sell.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더 많이 언급을 해줬죠. 근데 저는 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4가지 정도만 언급을 해드렸어요. 뭐 좋은 거는 더 많이 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 4개만 알고 계셔도 크게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She made me some cookies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보통은 I를 주어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some cookie를 주어로 써서 수동태가 2개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직접 목적어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수동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인 some cookies 했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돼서 were made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전치사 뭐예요? for죠. 왜요? 여기 있잖아요. make.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me 내려오고 by her. 그러면 얘는 맞다라는 거예요. 얘는 맞아요. 자, 근데 이 make는 I를 주어로 해서는 수동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동태가 하나다.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요거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5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봅시다. 자, 4형식의 수동태를 이해했으면 5형식은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입니다. 우리는 불러요. 자, 그를 이라고 읽지 말고 그가 elephant man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equal elephant man이고 elephant man equal 그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입니까? 5형식이죠. 그러면 수동태는 4형식과 달리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는 하나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he를 주어로 해서 he가 내려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되니까 was cold가 되겠죠. 시제일치 잘 봐주시고요. 원본이 cold니까 is cold가 아니라 was cold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뒤에 있었던 이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끌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 얘도 똑같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그녀를 만든 게 아니라 그녀가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4형식 문장이 아니라 5형식 문장이었고, 역시 she가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was made,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얘가 주어져. 그죠?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pp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elephant man 그리고 남아있는 이 happy는 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원래 문장의 목적어였고 목적격 보호였어. 근데 수동태를 바꿨더니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걸까? 주격 보호가 되는 걸까? 그렇죠. 주격 보호가 됩니다. 주격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5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3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아니 3형식이 아니라 2형식 문장이 성립을 하게 된다 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동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한 슈퍼그래머. 이번 강의는 as 원급입니다. as 원급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원급 뭐 비교급 뭐 최상급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단어는 사실은 뭐 비교급이나 최상급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막상 설명을 들을 때는 되게 쉬운데 막상 내가 문제를 푼다 그랬을 때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단원 중에 하나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수구문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관식 서술형 영작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영작을 했을 때 의외로 이렇게 눈으로 공부하고 실제 영작을 했을 때 틀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에서 잘 대비를 해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일단 모양을 봤더니 구문의 모양을 봤더니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원급, 뭐 비교급 또는 최상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정도. 근데 이제 원급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제로예요. 더하거나 덜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은 원래라는 표현이죠. 원래. 그러니까 원래 모양이에요. 원래 모양. 비교급은 더하거나 덜한 거겠죠. 자, 최상급은 뭔가 최상이거나 최하이거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게 최상급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모양이 as 형용사 부사 as일까요? 되게 간단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급이 있는 품사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냐? 형용사와 부사라는 품사만 얘네들만 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즉 형용사 부사에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탐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 탐이 원래 탐이 있고 뭐 더 탐이 있고 덜 탐이 있고 최상 탐이 있고 최하 탐이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용사하고 부사에만 급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급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원급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원급은 말 그대로 원래 모양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부사 모양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모양 그대로 사용하는 게 원급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ol드라는 단어 형용사 이미 알고 있잖아. kind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well이라는 부사 이런 거 이미 알고 있고 carefully 이미 알고 있는 원본 단어잖아요. 원본 단어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근데 문장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구문으로 문법적인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쓰시는 거냐? 간단합니다. as 사이에 내가 쓰고자 하는 원급인 형용사 또는 부사를 as 사이에 집어넣어 놓고 이 두 번째 as 뒤에는 비교 대상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비교 대상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가 비교가 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이 주어인 A와 비교 대상 B가 as 원급이니까 같다. 똑같은 만큼이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만큼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뭐뭐만큼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is as old kind 또는 as him 또는 he is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비교대상 주어가 첫 번째 A고 비교대상 B가 두 번째 as 뒤에 있는 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은 그녀는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친절하다. 인데 as가 들어감으로써 B만큼, B와 똑같은 만큼, 즉 equal이라는 거죠. 자, 그녀는 B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그 B만큼 친절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She drives as well as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교 대상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정도라는 거죠. 이 as 사이에 있는 이 원급만큼이라는 거죠. 이꼴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운전을 잘하는데 누구만큼 그만큼 잘해 이렇게 된 거죠. 그녀는 운전을 주의 깊게 해. 조심스럽게 해. 근데 누구만큼 그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문을 잘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쉽게 집어넣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화살표 한번 볼까요? 보통 as 다음에 him, her, me 등으로 쓰며 다음에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as, 두 번째 as,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비교 대상이 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as, 두 번째 as, 여기에 비교 대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문장의 비교 대상은 그냥 him이라는 목적어처럼 와 있고 이 문장의 비교 대상은 he is라고 주어 동사로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로 나와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은 똑같죠. 자, 해석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친절해 그만큼이 되는 거고 그녀는 친절해 그가 친절한 만큼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아요. 자, 근데 왜 여기는 힘이 되고 여기는 he is가 되냐? 왜 그러냐면 이때 이 as는요 전치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as는 자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번째 비교 대상 앞에 있는 이 as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변신 계물이 될 수 있어요. 단 결정되는 건 뒤에 어떤 모양을 쓰느냐는 거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자, 근데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때 주의해 줄 건, 자, 여기는 지금 동사가 비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를 쓰실 때 똑같이 비동사로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He works as hard as me 돼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as가 전치사가 돼서 명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me로 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뒤에 as를 접속사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이 글을 말하는 사람은. 그랬더니 그러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동사를 잘 보세요. 이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죠? 일반 동사에서 이 뒤에 있는 동사는 똑같이 work라고 쓰는 게 아니라 대동사. 대신하는 거죠. 영어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쓰는 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사인 do나 does나 did 중에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do가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do가 일단 시제가 과거가 아니죠. 과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did는 탈락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I죠. I니까
do를 써야지 does를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조동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여기서 he can work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여기가 아니라 미안.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 얘기했죠.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he 다음에 조동사인 can work 띠리리 하고 as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때 얘가 접속사니까 여기 I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조동사는 조동사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can이라고 똑같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자, 원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모양이다. 그래서 이 원급을 이용해서 뭐뭐만큼이라는 표현으로 영어를 말하거나 쓰고 싶다라면 어떻게 쓰면 되냐? as 원급, as 비교대상. 이 순서대로의 구문을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be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격 대명사로 쓸 수 있는 이렇게 힘 이렇게 목적격 대명사로 쓰는 방법도 있고 뒤에 주어 동사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as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접속사로 쓸 때 반드시 주어 동사를 쓰게 될 때 앞에 비동사면 비동사, 얘처럼 조동사면 조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면 do나 does나 did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as 형용사 부사 원급 as 뭐뭐만큼에서 앞에 했던 게 그대로 또 예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얘를 시험 문제로 받아서 영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작을 한다라고. 영작을 쉽게 하는 방법은 마이크는 키가 크다를 먼저 영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문장이죠. 즉, 이 부분은 원급 비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띠리리만큼이라는 것은 원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주전의 문장은 뭐예요? 마이크는 키가 크다 이죠. 그죠? 그럼 얘를 먼저 영작을 해보세요. 마이크는 키가 크다라고 영작을 해보세요. 마이크 그 다음에 is tall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추가하는 거죠. 삽입하는 거예요. 아버지만큼, 그의 아버지만큼 크다. 그러면 띠리리만큼이니까 as 원급을 집어넣으라고요. 자, 앞에 as, 뒤에 as, 그리고 여기다가 그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his father 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얘를 접속사로 쓴다라면 his father is 이렇게 써도 둘 다 정답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뭐만큼을 나중에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원본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캔디는 딱딱하다. This candy is hard 라고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만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문을 아니까 as 원급 as 비교대상을 아니까 그 순서에 맞게 형용사 앞에 as 뒤에 as 그 다음에 뒤에 비교대상 a rock 혹은 a rock is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둘 다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명사 하나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것까지 다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됐나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두껍다가 원본 문장이겠죠. 그죠? 그러면 저 책만큼이 추가로 삽입돼서 들어간 걸 거 아니에요. 원본 문장은 이 책은 두껍다였고. 그럼 얘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This book is thick.
두꺼운 거죠. 그죠? 근데 저 책만큼 as that one 혹은 that one is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영적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틀리지 않고 싶으면 2단계로 하세요. 2단계로 원래 원본 문장에다가 띠리리만큼을 집어넣는 느낌으로 영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not이 들어가 있어요. not as 원급 as예요. 그러면 not이 없을 때는 뭐뭐만큼 뭐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not이 있으니까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다라는 느낌이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이 not이 붙으면 첫 번째 있는 이 as는 so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솔직히 not이 있을 때 as보다 so가 더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not 그 다음에 as 써도 되고 so 써도 되고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오는 거겠죠. 이해했어요? 뜻은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 차는요, 나의 것만큼 뭐 하지 않다? 좋지 않다, 멋지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너의 방은 크지 않다, 나의 것만큼. 됐나요? 이 호수는 자, 크지 않다, 뭐만큼? 바다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않다가 되는 이유는 이 앞에 not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not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영작을 하는 방법 해볼게요. 자, 그의 차는 멋지지 않다가 원본이고 얘가 삽입된 거고 너의 방은 크지 않다가 원본인 거고 그 다음 호수는 크지 않다가 원본이겠죠. 그래서 뭐뭐만큼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나중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의 차는 멋지지 않다를 영작해 보세요. 그의 차는 멋지지 않다. His car is not 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is not n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 것만큼 as 뭐 my car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한 단어로 하면 mine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my car is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얘는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볼까요? 너의 방은 크지 않다를 먼저 하는 거예요. Your room is not big 혹은 large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방만큼 그러면 as 이거 두 번째 as가 not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as가 not 다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as 그 다음에 내 방이니까 my room 해도 되고 그걸 한 단어로 써서 소유격 대명사인 mine으로 써도 되고 혹은 my room is 라고 접속사 취급을 해도 되고 이해됐죠? 자, 얘 한번 해볼까요? 호수는 크지 않아요. lake is not big 했어요. 그래서 not하고 big 사이에 첫 번째 as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big 다음에 두 번째 as 그 다음에 바다만큼 해서 비교 대상인 on ocean 이라고 써도 되고 on ocean is 라고 써도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화면 일시 정지 해놓고 요거를 필기를 다 한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다 했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화면 정지, 필기 시작. 자, 필기 다 하셨죠? 자, 원급의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원급이 들어가 있는 수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as, 원급 as, possible 입니다.
이 as possible은 as 주어 can 또는 could로 바꿔 쓸 수 있죠. 됐나요?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You had better run fast. 자, 원본 문장은 You had better run fast 였겠죠. 너는 뭐뭐 하는 게 더 좋아. 즉, 달리는 게 좋아. 어떻게 달리는 게 좋아? 빠르게 달리는 게 좋아. 자, 근데 as가 들어가면, as possible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 가능한 띠리리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가능한 띠리리하게. as possible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빠르게 달리는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대로 얘랑 같은 모양으로 써보면 똑같이 You had better run as fast as 쓴 다음에 얘를 이렇게 You can 주어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You ca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can인 이유는 이 앞에 문장의 시제가 과거가 아닌 거죠. 과거일 때 could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can을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원급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